안녕하세요. 국제통화금융 과제 4번 문제 풀이 해볼 경제금융학부 18학번 배성남입니다. 자, 저는 문제를 일본의 엔화와 베트남의 동화로 바꿔서 풀이했고요. 숫자도 조금씩 변경시켜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문제 풀기 전에 옆에 이렇게 각 나라의 이자율과 선도환율, 현물환율을 이렇게 표시해서 푸는데, 이렇게 메모해서 풀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푼다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1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엔화로 표시한 일본 예금의 수익률은 얼마인가? 여기 문제에서 1년 만기 예금의 이자율은 베트남이 1%, 일본이 4%라고 되어 있는데, 엔화는 4%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일본은 4%의 예금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선도한 계약을 이용하여 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엔화로 표시한 베트남의 예금 수익률은 얼마인가? 자, 이제 엔화로 표시한 베트남의 예금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 박설아 투자자가 2,000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베트남 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율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환율은 엔화 환율이죠. 근데 엔화 환율은 이제 베트남 동을 엔화로 바꿀 때 쓰는 환율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화 환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그대로 역수치해서 써서 2,000엔을 베트남 동화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식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1.4 역수치한 거의 환율에서 2,000엔을 곱하게 되면 1428.57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2,000엔을 동화로 변경했을 때 환율입니다. 이제 이 환율에서 베트남의 예금 수익률만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1 베트남의 예금 수익률만큼 곱해주면 1442.86 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예금 수익률을 이용해서 구했기 때문에 다시 엔화로 바꿔줘야 되는데, 다시 엔화로 바꿔줄 때는 이제 아까 역수치해줄 필요가 없죠. 여기 엔화 환율, 동에 대한 엔화 환율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현물 환율이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선도한 계약을 쓰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도 환율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것입니다. 여기 동에서 이제 선도 환율 1.75를 곱해주게 되면 2525엔이라는 일본의 엔화로 값으로 변경한 값이 나오게 되고, 이제 저희가 수익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저희는 수익률을 구하려면 원래 저희는 2,000엔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베트남 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엔화로 바꿨을 때 2525엔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값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빼준 다음에 2,000을 나누게 되면 저희는 0.2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0.26이 나왔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하면 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저희는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번 재정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까 여러 환전을 통해서 26%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4%의 수익과 아까 그 방법을 이용한 수익을 각각 구해서 한번 빼게 되면
440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죠. 즉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베트남 동화로 바꿔서 다시 엔화로 바꾸는 게 원래 일본에 예금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이득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러한 차이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재정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번 CIP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균형 선도 환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CIP 조건은 지금 분홍색 그림과 같은 이게 CIP 조건입니다. 즉 선도 환율, 이게 F가 선도 환율인데 선도 환율은 현물 환율 곱하기 아까 위에 자국 이자율에 1 더한 거랑 이제 외국 이자율에 1 더한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달러와 유로로 나타내어 있는데 이제 저희는 달러를 엔화로 보고 유로를 베트남 동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균형 선도 환율을 구해야 되는데, 균형 선도 환율을 구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1.4가 현물 환율이고 여기 1.04가 아까 일본 예금의 이자율, 1.01이 베트남 예금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곱하여주면 1.4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44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균형 선도 환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번 이제 4번에서 구한 선도 환율을 이제 이용해서 선도환 할증을 구해보아야 되는데, 선도환 할증은 지금 여기가 나타나 있듯이 현물 환율분의 균형 선도 환율에서 1을 뺀 것이 선도환 할증이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균형 선도 환율이 아까 구했듯이 1.44이고 지금 현물 환율이 1.4이죠. 네. 이렇게 구해주면 1.03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1을 빼주게 되면 0.03이 나오게 됩니다. 즉 0.03은 3%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도환 할증을 3%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6번 UIP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년 후에 예상되는 동화에 대한 엔화의 평가 절하율은 얼마로 예상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동화에 대한 엔화의 평가 절하율인데, 동화에 대한 엔화의 평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이게 커진다고 가정하면 3%만큼 커지면 이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동당 만약에 1엔을 바꿀 수 있는데 1동당 1.03엔을 바꿔야 된다면 이제 하나의 동을 엔화로 바꿀 때 엔화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만큼 엔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됐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7번 6번 답에 근거하여 1년 후 예상되는 동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은 얼마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동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이제 상승하는 것이죠.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즉 이게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현물 환율 1.4, 동화에 대한 엔화의 현물 환율 1.4에서 동화에 대한 엔화의 현물 환율 1.4에서 곱하기 3%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1.03을 해주면 1.44, 이게 미래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선도 환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보았는데, 이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동화에 대한 것인지 엔화에 대한 것인지 앞에 2장 초중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완벽히 숙지하여 문제를 풀게 되면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과제 4번 문제풀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